강의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, 투자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1월 6일 토요일 점심이 밝아오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날은 화창하고요. 날씨도 너무 좋아요. 하늘도 깨끗하고 눈이 온 다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고요. 그 다음에 오늘까지는 춥다고 했는데 해가 굉장히 따뜻해서 다닐만은 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렇게 해를 맞으니까 따뜻해요. 근데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해가 강한 편이고요. 그 다음에 해가 강하니까 다 눈이 졌어요. 저쪽 그 산에 원래 눈이 쫙 있었는데 그 날씨가 차가워도 해가 세면 눈은 녹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골집에 살아 보니까 어떤 그 향이라는 거 있잖아요. 남향이 왜 중요한가 보면 해가 동에서 떠서 그 서로 지는 동안에 계속 해를 받아요. 이 남쪽에 있으면. 그러면 아무리 추워도 눈 같은 게 싹 사라지죠. 근데 이제 반면에 해가 잘 안 들면 눈이 좀 잘 안 없어지고 좀 춥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살아보니 남향이 좋더라 해서 남향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는 모두 조금씩 상승을 했고요. 러셀 2000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떨어진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고요. 올라가는 대형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좀 오른 흐름들이 조금 더 많이 포착되는 날이었습니다. S&P 500은 0.19% 13포인트 올라서 6,870이고요. 다우존스는 0.22% 104포인트 올라서 47,954. 나스닥 지수는 0.31% 72포인트 올라가면서 23,578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자, 오늘 그 특별하게 그 중요한 이슈들은 없고 대부분 다 FOMC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그 FOMC 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앞에서 나온 데이터 값을 가지고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중요한 지표 하나가 나갔죠. PCE 물가지수,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. 일단 전년 대비로는 2.8%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전월 대비로는 0.3%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. 각각 전월에는 2.7, 0.3이었는데요. 조금 비슷한 수준이고 예상 범위 내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그 중요하게 보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그 전년비는 지난달에 2.9%였는데 이번에 2.8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전월비는 기존의 0.2%와 동일한 0.2%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매월 그 첫 주말에 나오는 미시간 인플레 기대치 1년치는 4.5에서 4.1로, 그 다음 5년치는 3.4에서 3.2%로 조금씩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조금 떨어지는 흐름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소비자 기대지수는 51에서 55로 올라왔고요. 소비자 심리지수도 51에서 53.5로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그 소비에 대한 전망들은 좋아졌고,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조금 낮아졌고, 그 다음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, 근원 PCE는 예상 수준이고, 이러니까 뭐 분위기는 어떻게 됐냐면, 그러면 금리를 결국 내리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넘어간 상황이죠. 그래서 금리 인하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. 근데 실물 쪽에서 보면 오늘 금리가 많이 튀었어요. 그리고 그 10년물 국채금리도 꽤 많이 튀면서 4.14%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유가 있는데요. 캐나다에서 지표가 나왔는데 그 고용 관련된 지표 나왔는데 실업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지난달에도 0.2%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0.4%가 전월 대비 떨어지면서 6.5%로 집계가 됐어요. 뭐 실업률 자체를 6.5가 낮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달 대비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캐나다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까요? 금리 인하 안 하겠죠. 그러니까 캐나다 국채 금리가 뻥 하고 뛰었고요. 이 영향이 조금 미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장중에는 뭐 20bp나 튀었으니까 0.2%나 튀었다고 하니까 많이 튄 것이죠.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PC 가격 지수가 예상 범위 내에서 끝났다고 인플레이션은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2.8% 나왔잖아요. 그러면 거의 3%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근원도 2.8% 나왔고 전년 대비. 그러면 연준의 목표치는 2%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3%에 가깝지 2%에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. 그럼 이걸 가지고 금리가 되게 인플레이션이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?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뭐 이 정도면 예상 범위니까 괜찮다, 무조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근원적인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. 그럼 미국 너희들 인플레이션 이거 낮은 거니?
되게 안정된 거니 지금?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니?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. 저는 조금 이게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주식시장 또는 자산시장 중심으로 세상을 다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렇게 부채가 좀 있더라도 주식시장이 계속 따뜻하고 좋은 게 모두에게 좋은 거니까 모두가 그냥 다 안심하고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인다. 시장은 어차피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말이죠. 예,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약간 좀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낮은 인플레이션이고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뭐 시장에서 워낙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? 절단 날 것 같아요. 큰일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하 할 것 같거든요. 저도 제가 보기에도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, 그런데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보고 파월 의장이 발언할 때 어떤 발언이 나올 거냐, 앞으로도 그 내년에도 계속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발언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발언을 할 거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파월의 발언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지수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걸 상당폭 반영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유가가 60달러 선을 회복한 것이 또 눈에 띄는데요. 지금 유럽연합과 7개국 G7이 러시아에 대한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에 대한 압박용이겠죠.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제안을 하고 나섰는데 러시아에 조금 더 압박을 해서 러시아에게도 종전을 조금 촉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의 하나로 이 방법이 나온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. 지난번에 뭐 유가 상한제, 뭐 매입 상한제 이런 거 했는데 전혀 쓸모가 없죠. 근데 사실은 러시아가 요거는 이제 지난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죠. 왜냐하면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금지하는 거니까 물류회사들이 러시아 거는 이렇게 물류를 안 해주는 개념이니까 조금 더 크긴 합니다. 그렇다고 해도 현재 지금 분위기는 러시아는 중국에다가 엄청난 양을 팔고 자기네끼리 통하는 나라에다 또 엄청난 양을 팔고 있는데 과연 이게 통할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. 어찌되었거나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 쪽에서의 종전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, 또 이런 뉴스가 나오자 유가가 좀 오른 건데요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이 그렇게 쉽게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.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동결해서 러시아가 먹은 우크라이나 땅은 다 러시아 거고, 그다음 중간에 이제 완충지대 DMZ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쟁 끝내자 뭐 이런 거고, 러시아는 나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데,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나토는 모르겠습니다. 뭐 국토를 다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과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오케이 할 거냐. 그러니까 이제 너희 이번에 안 하면 미국은 군 뺀다 뭐 이런 지원 이제 안 준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과연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쟁 처음부터 저는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, 전쟁은 안 된다. 무조건 전쟁의 선과 악은 없다. 그냥 전쟁 자체가 지옥이다. 안 돼. 전쟁을 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가장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.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은 피하면서 외교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 국민들이 불행한 거죠. 결론적으로는 집권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정말, 우크라이나도 사실 이렇게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외교적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, 이건 너무 이제 우크라이나 탓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. 되게 안타깝고,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극단주의는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자, 기업 뉴스 중에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했습니다.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. 와, 굉장히 큰 뉴스죠. 덕분에 워너브라더스는 6% 이상 상승을 했고요. 반면에 돈을 많이 720억 달러나 돈을 써야 되니까 넷플릭스는 2.89%가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야, 넷플릭스가 이제 여기까지 가네요. 오리지널 콘텐츠 만드는 거에서 그동안에 이제 뭐랄까 엄청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사는 거네요. 그렇죠?
그럼 이 넷플릭스의 이 흐름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?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. 컨텐츠의 가격이 가장 높은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증시각도기에서도 계속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2025년 한 해 동안 너무나 여러모로 감사했고요. 그리고 또 그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적인 도움으로 저희 그 나무 심기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됐고 정말 여러모로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. 어우, 계속 서 있으니까 이쪽은 춥고 햇빛을 받는 이쪽은 뜨거워. 네. 자, 감기 조심하시고요. 행복한 12월의 첫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